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월가조차도 이제 고금리가 지속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비관론이 그야말로 대세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정부나 은행이나 전부, 그것도 금융 관련 기관 등이 다 나서서 부채를 줄이도록 해야죠. 이 고금리 시대가 장기간 지속되면 부채는 터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과도한 부채가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거죠. 한국의 소득이나 GDP 대비 부채가 과도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신용, 전세, 대출 등이 지금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에 3조가량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어제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월 말 682조 3294억으로 7월 말에 대비해서 1조 5174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으로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월 달에는 1431억, 6월 달에는 6332억, 7월 달에는 9755억, 이어서 8월, 9월 두 달 동안 1조 5천억 가량씩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용 전세 대출은 줄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급등기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연속 감소했는데 5월부터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 DSR 완화 등으로 이제 대출 증가세로 전환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잔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9월달 주담대 잔액이 2조 8591억, 7월달에는 1조 4868억, 8월달에는 2조 1122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담대는 9월달에 3조가량 늘어났고, 그나마 신용이나 이 전세 대출이 줄어서 1조 5천 몇백억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체 총액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주택 관련 대출이 신용 대출 하락 이상으로 늘면서 가계 대출이 5개월 연속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앞으로 주담대 대출이 좀 막히지 않겠느냐, 막차 타자고 달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9월 중순에 정부가 나서서 특례 보금자리 론의 일부를 막고 50년 주담대를 막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5번 금리를 동결했고, 이번 달에도 18일 날인가 여는데 다시 동결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은행이 무슨 생각으로 지금 미국의 강달러가 지속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폭등해서 고금리가 장기화가 될 거라는데 이런 식으로 금리를 동결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굉장히 우려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채권시장 공포지수와 주식시장 공포지수가 치솟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은 뻗대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지금 비난을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금융위원회 측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시켜서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가 DSR 규제를 완화시켜서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연준 긴축이 장기화 가능성이 있어서 필요할 경우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중심이 아닌 주변부 경제에 불과한 한국에서요, 취할 수 있는 안정화 조치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집값 들썩이자 9월 주담대 연중 최대 4대 은행만 주담대가 석 달새 4.2조 증가. 이자 부담 커져 부실 우려. 자, 이 와중에 1월 8월 달 작년보다 국세가 48조 덜 거쳤고 법인세는 20조 급감. 6, 8% 고수익이라더니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심각 비상 걸려. 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7조 빚폭탄 조마조마. 그래서 경기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 상환 능력이 악화돼서 연체율이 1.15%. 신용 2등급도 은행 대출을 못 받아서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급전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씨가 말랐답니다. 자, 참으로 간 큰 나라다라고 저는 한국이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금리가 이 대세화돼 가서 세계 비상이 걸렸는데 이 속에서요 9월달 한 달 주택담보대출만 2조 8천억이 늘어나는 나라. 누가 이 한국에 지금 부동산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정부하고 언론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다 공범 아니에요? 그리고 이를 사는 사람들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이런 시기에 빚을 내었어요. 빚도 매덕식을 겁도 없이 내가지고 집을 삽니까? 원래 정상적인 나라에 한 40대 중후반이나 돼야 집을 사는 게 다행이고 그것도 빚을 끼고 살지요. 어디서 20, 30대들이 겁도 없이요. 10억이 넘는 집을 갖다가 빚내서 삽니까? 직장이 괜찮고 부모가 좀 도와주면 빚내서 사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어이없는 짓거리가 이 나라에서 지금 언론과 정부와 그리고 기득권층의 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주담대가 늘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사회 한번 이번에 개피를 보게 될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